안녕하세요, 이산입니다. 오늘은 목을 일간으로 하는 그 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이 일간이면 화는 목생화에서 식신상관이 되죠. 즉 목이 땔감이 돼서 그 불을 활활 피운다, 이렇게 물상적으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목이라고 해서 목이 아니고 화라고 해서 화가 아니죠. 다만 이해하기 좋게 우리가 문자화 시킨 거죠. 이해하기 좋게. 자, 그래서 일단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어쨌든 식신과 상관은 이 목 일간의 활동성이다.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내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죠? 그 나무가 불타서 자신을 소진시키면서 불을 활활 피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식신상관은 활동성이다. 근데 그 활동성이 화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화기로. 자, 일단 기본적으로 식신과 상관을 구별하는 것은 정신적인 거와 육체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신은 육체적인 활동성이고 상관은 정신적인 활동성이다. 그러니까 식신은 내가 뭔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일하고 뛰어다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식신을 가진 사람은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 식신은 식복을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활동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굉장히 창조적이죠. 그래서 역마와 아마 연결이 되면 굉장히 활동성이 더 뛰어날 거다. 그냥 전국을 누비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상관은 정신적인 활동성이다. 정신적인 활동성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신적인 특이성, 개성,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죠. 그죠? 특이성. 개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상관은 요즘 보게 되면 기존에도 그 관을 깬다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거로 보죠.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울타리, 내 가정, 내 정신적인 가치관, 내 직장, 이런 어떤 나를 있게 해주는 어떤 그 울타리를 말하는데, 그 울타리를 깨는 것이 상관이야. 그러면 상관은 안 좋잖아, 그치? 그런데 요즘은 굳이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에 그대로 순응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는 성격입니다. 만들어내는 성격. 굉장히 창조적인 성격이에요. 새로움을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거지. 내가 어떤 직장에 있어서도 그 직장의 어떤 그 룰, 틀, 거기에 한정돼서 그냥 순응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새로움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제안하고 이런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들어와서 상관이 안 좋다, 꼭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의 상관은 그 정신적인 활동성이니까. 그래서 기존에 정해진 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창조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런 성격이다. 그래서 요즘은 상관을 굳이 관을 깨서 안 좋다, 이렇게 볼 필요 없어요. 요즘에 내 울타리, 가치관, 가정, 직장,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는 그 관이라는 것이 한번 벼슬자리 나가면 그냥 고정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아니니까. 그러나 요즘은 그 관, 나를 구성한 그 울타리가 요즘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이 상관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계속 개척하면서 그 관, 울타리를 넓혀가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순응하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상관을 가진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은퇴할 때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이미 계속 자기가 자기 영역을 확장해 나가. 그러니까 상관은 옛날에는 몰랐지만 요즘은 좋은 성향이다, 이렇게 보면 돼. 계속 추구하는 거야, 뭔가 새로움을. 자, 이 경우에 이제 한번 만약에 식상다자, 우리가 사주 명국에서 이 화가 많은 경우에, 이 화가 많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그걸 봅시다. 자, 식상이 많다라는 거는 내 활동성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목일간이 만약에 신약하다면, 목일간이 만약에 약하다면, 그런데 화가 많아, 즉 땔감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 불이 많아, 그러면 나는 금방 소진되고 말겠지.
그죠? 그래서 목이 신약한 상태에서 식신다자일 경우, 식상이 많을 경우에는 활동성은 굉장히 많지만 목적성이 부재하다. 즉 목적성은 뭐야? 바로 재성이거든. 재성. 즉 여기서는 목생화 화생토, 이 화생토가 정제와 편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활동하고 정신적으로 활동해서 내 영역을 넓히고자 막 움직이고 창조하고 하는 그 식신의 활동성은 뭐냐면, 식상의 활동성은 결국 그 토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갖다 이루기 위함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활동만 많다 보니까 이 목적성이 부재해.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이런 경우에는 그 비견, 그죠? 나와 같은 비견들이 일간인 나를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수가, 그 정인이죠. 정인이 적당히 목을 생조해 주거나, 이 경우도 저번에 공부했지만 그 인성이 너무 지나치게 강하면 화를 갖다가 극하죠. 식상다자일 경우에는 이 수가 그 인성이 적당하게 식신상관을 극지해 주는 게 좋죠. 그 목도 생조해 주고 있고 일간인 나도 생조해 주면서 그 남는 기운으로 그 식신상관 화기운을 수극화해 주니까 괜찮네. 그죠? 자, 그리고 이걸 다른 거로 한번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그 목은 뭡니까? 목은 나무죠. 물상으로 나무다. 나무의 목적은 뭐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땅에 떨어뜨려서 숙성시키고, 그리고 가을 금기가 수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거거든. 그런데 지금 식상이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한 나무 가지에 꽃이 너무 많이 폈고요, 그 다음에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 그러면 그 열매가 제대로 맺힐까? 땅에 떨어질 때는 쭉정이가 되기 십상이지. 즉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화생토거든. 그 토에 떨어지는 그 열매들은 다 쭉정이가 돼버려. 그러니까 결과물이 안 생긴다는 거지. 결과물. 목적성이 없다 보니까 그 목적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이 필요한 거지. 그 정인과 편인 수인성이 적당히 그 목을 갖다가 수생목 해주거나, 또는 그 남는 기운으로 수극화해서 꽃을 떨어뜨려야지. 그 우리 집 앞에 있는 감나무를 보게 되면요, 그 꽃이 많이 폈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비가 오거나 할 때. 그리고 열매가 열리고 그 감이 노릇노릇해질 때도 떨어져요. 나무가 그 열매를 떨어뜨리는 거야. 말하자면 나머지 열매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떨어뜨린다고. 아깝지만 내가 봤을 때 너무 아까워. 그냥 놔두면 먹어도 되는 걸 갖다가 그때까지도 떨어뜨리고 있다니까. 그 얘기는 바로 그 목적,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 여기서 말하는 건 토잖아, 정제, 그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하는 거라고. 그래서 식상다자일 경우, 목이 신약할 경우에는 정인이 수극화해서 꽃을 떨어뜨려주고 열매를 적당히 떨어뜨려서 절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일간인 나를 수생목해서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그 목극토하는 그 정제와 편제, 즉 열매가 땅에 떨어지는 그 결과물이잖아. 거기에 알찬 그 열매가 떨어져서 그 씨앗이 그 가을 금기에 의해서 수렴되는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자,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목 일간이 너무 강해. 내가 너무 강해. 그 비겁이 둘러싸고 있어. 그런데 식상이 그 적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기운은 그 화기를 통해서, 목생화를 통해서 내가 그 강화한 내 기운들이 써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화가 적으면 즉 목의 활동성에 구멍이 막히는 거예요. 이 기운이 빠져나가는 기운이 막혀. 이렇게 되면 역시 화생토 하기가 힘들죠. 목적성을 이루기가 힘들다. 이걸 갖다가 이제 군겁쟁제라고도 하죠. 목이 너무 강해서 이 토를 갖다 극해버리는 거야. 토가 화생토가 안 되니까 토도 기운이 작은데 이 일간인 목기가 너무 강해서 그
토를 극하는 것이 너무 강해버리니까 하나에 여러 개의 그 비겁이 그걸 하니까 쟁제가 되는 거지. 하나 가지고 여러 개가 싸우는 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목적성인 그 토, 그 재성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적당히 골고루 돼 있어야 돼. 적당히 골고루.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보면 오행이 들어가는 건데 오행은 5개밖에 없거든. 근데 8개의 그 칸에 5개를 읊다 보니까 3개가 남잖아. 그 3개는 결국 다른 것들이 이제 중복이 되는 거지.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주 명국은 사주팔자는 편재, 편향, 편중을 기본으로 한다. 완전한 균형이란 없다. 왜냐면 그 3개가 동일한 목이라면 목이 비겁이 많아지는 거고 또 그 화라면 그 화가 다자가 되버리는 거지. 많아지는 거지. 어쨌든 간에 뭔가 한 가지는 더 많다. 다른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결국 8칸을 5개의 글자가 채우다 보니까 어떤 거 하나는 부족하거나 어떤 거는 많거나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주팔자는 완전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사주는 없다. 뭔가 편재 또는 편향, 편중되어 있다. 그것이 사주 명국을 돌리는 그걸 순환시키는 원리다. 만약에 시소처럼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시소가 완전한 균형을 이루다면 이 상하작용을 안 하죠. 한쪽에 무게가 있어야 이게 기울어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기운의 어떤 그 편재는 그 사주 명국을 돌리는 기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도 완전한, 즉 5개의 글자가 5개 칸에 딱 들어갔다. 사주 명국의 팔자가 아니라 사주 오자였다. 그러면 5개가 들어가면 완전한 균형을 이루잖아. 이렇게 되면 기운이 흐를까 안 흐를까? 안 흐르죠.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냥 멈춰버려. 죽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8글자로 되어 있는 것도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순환의 원리, 오행의 원리다. 이렇게 보면 돼. 자, 또 한번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 목은 그 진목과 손목이에요. 그 문왕팔계 주역으로 보게 되면 갑과 을은, 갑은 진목이고 그 을은 손목이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진목은 2개의 음요 밑에 양요가 있잖아. 이게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야. 즉 우리가 목기가, 갑이 뭡니까? 겨울에 꽁꽁한 땅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라 그러잖아. 그것처럼 주역의 괴상으로 봐도 똑같다. 2개의 음요가 있고요. 땅이야, 음요는. 그 다음에 양기가 밑에 있고 이것이 치고 올라가는 게 갑이라고, 갑목. 괴상으로는 진목이죠. 진괴. 을목은 뭡니까? 손목이에요. 손괴. 이거는 음요가 밑에 있고 양요가 2개 있어요. 즉 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양요 2개가 이미 올라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양기가 위로 솟구치면서 활동하고 있는 거야. 자유분방하게. 그래서 을목은 그 양기의 무질선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갖다가 무슨 새싹이니 덩굴이니 이런 식으로 물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을목의 진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걸 왜냐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지만 그 나무는 갑목, 갑과 을을 갖다가 이해하기 좋게 물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지, 갑과 을 자체가 나무는 아니거든. 나무로 비유될 뿐이야. 그걸 기운이잖아. 목기, 그죠? 목기잖아. 기운이면 결국 진목, 즉 그 갑목은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운이고, 을목은 이미 치고 올라가서 위로 무한 확장하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무질서한 확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화로 오죠. 화는 뭡니까? 대개 화를 설명할 때는 양기의 팽창이라고 설명하는데, 양기의 팽창이 아니라, 양기의 팽창은 오히려 을목입니다. 을목. 그 손괴가 의미하는 위에 양기가 2개 나와서 활동하는.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화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음이 있고요. 양쪽에 양효가 있죠. 가운데 음이 있고, 즉
음기를 중심으로 해서 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양기가 분별되어서 질서를 잡고 있는 거야. 무한팽창이 아니라 그 무한팽창하던 그 양기가 가운데 음기에 잡혀가지고 질서를 잡고 있는 거야. 분별되고 있다고. 질서라고. 그래서 이 화를 코스모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질서. 그래서 양기를 무한팽창인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양기는 무한팽창하던 그 양기가 가운데 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분별돼서 질서를 잡고 있는 거. 이게 어떤 모습이야? 이게 바로 열매, 꽃이라고. 병화는 꽃이고요, 정화는 열매예요. 즉 꽃을 피운다는 건 뭐야? 나무가 무한 확장하면서 가지를 펼치다가 그 양기를 갖다 꽃으로 수렴하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로 자기의 양기를 갖다가 거기다 담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게 열매고 거기에 씨앗이 있잖아. 그것을 금기 화생토 해가지고 토로 가서 숙성을 시켜서 쭉정이를 걸러낸 다음에 금기가 수렴하는 거거든. 가을 금기가. 그게 바로 목생화 화의 의미라고. 그래서 이 화는 무한팽창하던 기운이 토를 중심, 가운데 음은 토입니다. 그 토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를 잡는다. 그것이 물상으로 보면 열매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면 자, 우리가 그 정화는 정화의 지장과 그 정화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죠? 자축인묘 진사오 오화일 때는 그 지장간이 뭐야? 병기정이지. 병기정. 그죠? 이때 병정인데 다른 거와 달리 이것은 기토가 하나 더 들어가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그 기토가 바로 뭐다? 그 음효를 중심으로 해서 양효가 질서를 잡는다 그랬지. 그 가운데 있는 음효가 바로 뭐다? 기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기토. 병기정일 때 병과 정 사이에 기토가 들어가 있잖아. 그 기토가 들어와서 그 양효의 그 양기의 확장을 갖다가 딱 잡아가지고 열매로 만드는 거라고. 이것이 이제 열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나중에 12벽계라고 해서 주역의 순환을 설명할 때 별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축이며 진사 오미 미토. 미토는 바로 곤토죠. 음효가 3개가 있는 거. 자, 이거의 지장간은 정을기잖아. 그죠? 그 가운데 을을 가지고 있죠. 을을 내장하고 있다고. 이 을이 바로 뭐야? 그 간목, 을목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품고 있는 거야, 땅이. 이 을목은 바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 땅에 떨어진 열매. 그 미토, 즉, 곤토가 품고 있는 열매. 그걸 갖다가 땅에 삭혀서 쭉정이와 껍데기를 삭혀버리고 알맹이만을 걸러내잖아. 그게 곤토, 즉, 자축인묘로 보면 미토의 성질이거든. 그래서 미토에는 정을기에서 이 을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열매를 삭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화에 지장간 병기정에서 병정, 이 병은 꽃이고 정은 열매고 이 사이에 기토가 들어가서 그 양기가 그 기토, 음효를 중심으로 질서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요 부분은 나중에 문항팔계를 설명하면서 이 오행과 비교해가면서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간인 목을 중심으로 저번에는 수를 살펴봤고요. 인성, 이번에는 식신상관을 살펴봤습니다. 식신상관이 너무 지나칠 경우에 활동성은 강하지만 꽃은 많이 폈지만 열매를 많이 열렸지만 그 화생토 하는 그 결실, 열매의 결실은 많이 떨어뜨려 봐야 다 쭉쟁이가 되기 쉽다. 왜냐하면 목적성이 상실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는 수인성이 적절하게 목을 수생목해 주면서 남는 기운으로 수극화 해줘서
그 열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열매, 식상다자, 그죠? 많은 열매를, 꽃을 떨어뜨려주고, 열매가 너무 그래도 많이 남아있으면 또 열매를 떨어뜨려서 나머지 있는 열매를 갖다가 알차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 오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십신, 그죠? 십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식신상관이 뭐고, 뭐 비견겁재가 뭐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를 해서는 완전한 이해를 하기가 힘들다. 이 오행의 순환에 의해서, 오행 생극의 원리에 의해서 그 십신을 갖다가 적용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야 진짜 오행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